19세기 영국의 생산력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발전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영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네, 영국이 당시 어느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는지 그래프를 한번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인당 소득의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인류의 시작부터 비교적 일정하게 그 소득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네요. 기하급수라는 말을 쓰는 게 여기 딱 맞는 것 같죠. 와, 저게 그 주식 이런 거면 진짜 기분 째지겠네. 네, 정말 되게 와닿는 그런 비유였어요. 이때부터 기술 혁신으로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했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데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경을 봐도요. 영국이 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가장 잘 살았던 네덜란드의 한 66%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이탈리아와 벨기에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인 1820년엔 이탈리아와 벨기에, 프랑스는 30에서 50% 정도의 격차로 앞서게 됩니다. 1870년에 이르면 드디어 네덜란드도 15% 차이로 누르고 유럽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영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가장 성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산업자본가들입니다.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사실 인류 역사를 기주와 농민이라는 전통적인 사회계층으로 우리가 사회구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그런 계층 구조로 바뀌게 되었죠. 대표적인 산업자본가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대박이다. 아니, 정원이 있는데? 대학교 같은데? 이곳은 섬유 제조업 가문인 버터필드 가문이 살았던 클리프 성입니다. 버터필드 가문은 요크셔 지방에서 방직 공장을 경영했는데 산업혁명 기간 동안 면직물을 유럽, 미국, 나중엔 중국까지 수출해서 부를 축적했던 대표적인 산업 자본가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집에 귀족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 19세기부터는 이제 공장을 가진 자본가들이 살게 되죠. 저기 방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 내부를 방문해 보면요. 미술작품, 조각상, 고대 유물, 화석 같은 거 이런 거까지 수집해서 미니 박물관처럼 꾸민 갤러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많은 물품을 수집할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예술품은 좋은 사실 자본 투자재이기도 했고 또 당시 영국이 인도 등으로 식민지를 넓히면서 많은 해외 유물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더 유행한 측면도 있었죠. 그럼 피터 씨 이때 또 달라진 건 또 뭐가 있어요? 일하는 노동자는 일은 많이 했지만 주말에 잠깐 쉬었을 때 영국의 대표 스포츠죠.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립학교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약간 상류층 스포츠였다가 축구가요? 네. 근데 이때부터 그런 상류층 하는 것보다 서민들이 하는 거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리그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영국 축구팀들 보면 맨체스터 클럽뿐만 아니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그런 위주로 생겼어요.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팀이었던 게 지금까지 있어요. 네. 진짜 잘하는 아스널 같은 팀도 제가 아스널 팬 티가 나나요? 진짜 잘하는 팀. 그 아스널 뜻 자체도 무기예요. 그래서 무기 공장 사람들이 그림이 약간 그 캐논가 그려져 있어요. 대포 있잖아요, 대포. 네, 그래서 그런 거 만들었던 노동자 이렇게 뭉쳐서 만들었던 팀이에요.
그런 유래가 있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축구가 참 경제적인 그런 게임이잖아요. 공 하나 던져주면 22명이 좋다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하기 참 좋았던 그런 경기였죠. 확인했듯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영국인들의 삶은 분명 이전보다 더 나아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은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였죠. 각자 재산들이 생기니까 영국은 이미 금융업이 일찍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1784년에 각 지방에 100개가 넘는 지역은행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1849년에 이르면 런던의 중심가죠. 하이드파크에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가는 그 백화점, 영국에 들어가면 진짜 박물관 같아요. 지금도 런던의 랜드마크로 유명한 해러즈 백화점이에요. 그리고 런던에는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었죠. 이제 지하철이 생기는구나.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지금요. 바로 지하철입니다. 진짜 그 터널 모양과 똑같이 돼 있어요. 저게 그대로예요? 네. 놀랍게도 정말 전철역 가면 그대로 있죠. 네. 보존을 참 잘하네. 런던의 인구가 1800년에 한 100만 명 정도였는데요. 한 100년이 흐르고 1900년에는 670만으로 폭증합니다. 와, 6배가 늘었구나. 그래서 기존의 마차, 길 이걸로는 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땅속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때 혁신적이었겠다. 네, 그렇죠. 와 그럼 지하철도 여기가 최초예요? 네, 그렇죠. 와 지하철 처음 만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는 마차 외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고요. 파리도 되게 큰 도시였잖아요. 네. 그런데 파리는 영국보다 40년 늦게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혁신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고 행정, 산업, 금융, 교통 등 서비스업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대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왕 빅토리아하고 그 남편인 알버트 콩 그리고 발명가 헨리 콜 그 메인 인물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서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게끔 계획을 짰어요. Great Exhibi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 만국 박람회. 모든 나라를 초대해서 약간 선보여주고 싶었죠. 영국이 개발했던 기계부터 기술을 다 보여주려고 한 6개월 동안 매일 거의 4만 명이 이렇게 방문했고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뭐 요즘 엑스포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만국 박람회에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 외에도 44개국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13,000여 개의 산업 제품이 전시됐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영국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이 박람회에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끈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박람회가 개최된 건물 수정궁이었습니다. 수정궁.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커. 건물이 다 유리로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런던에 세인트 폴 성당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되게 아주 큰 정말 거대한 그런 성당인데 그 세인트 폴 성당보다도 약 3배 정도 더 큰 그런 크기의 크리스탈 팔라스였고요. 이 3배나 더 큰 수정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과 유리로 지었고 규모도 굉장히 컸는데 놀랍게도 건축 기간이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이거를 약간 자랑이네요 저건. 전 세계 사람들 오니까 이런 게 된다 우리. 자랑할 만하네요.